자, 우선 첫 번째로 닭띠가 만나면 좋은 띠 그 첫 번째는 우선 쥐띠가 있습니다. 쥐띠가. 고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닭이라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쥐띠를 만나게 되면은 예의로 요 강한 기운을 다스려서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명이 이렇게 상명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 유라는 글자는 우리가 오행으로 이렇게 금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데 금이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는 곧 인이라고 해서 칼을 나타내는 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제 칼을 물고 있는 듯한 띠가 바로 닭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것은 곧 띠는 곧 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에 요 닭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있다. 요게 하나 이렇게 더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유와 유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가 닭이 두 마리가 이렇게 겹쳐 있는 구조 같은 경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에 칼을 댄 흉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잘 찢어지고 부러지고 또는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즉 메스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닭띠 같은 이 유라는 글자는 사주팔자에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닭띠 같은 경우에는 유년을 또 만난다거나 이 닭해를 만난다거나 할 때 좀 더 유의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은 곧 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날카로운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그래서 요 금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능하면 힘을 이렇게 빼서 좀 더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쥐띠가 되는 것입니다. 쥐라는 글자. 그래서 이것은 오행으로 이렇게 수가 되니까 즉 이제 금에서 수로 이렇게 금생수 해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는 글자는 날카로운 것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이것을 써먹으려면 한마디로 물이 있어야 금을 잘 닦아서 좀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쥐띠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유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축도라고 해서 보통 가축을 얘기할 때 축자를 쓰게 되는데 즉 뭐냐면 이제 약간 이 유라는 글자는 이제 혼탁 각해라고 해가지고 약간 마음이 탁하고 혼란스러운 형국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각해 즉 뭐냐면 이제 자기 몸에 무언가를 새긴다 즉 뭐냐면 이제 약간 흉터 같은 것을 새길 수 있다라고 일단 고전에 좀 약간 무섭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자라는 글자는 곧 불도를 의미해서 즉 칼을 가진 자가 자비로움을 추구해서 갖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칼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닭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잘 순화시키면 의학 분야로 진출해도 굉장히 좋고, 네, 사람의 건강이라던가 몸을 다루는 일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칼과 가위를 쓰는 일, 즉 뭐냐면 이제 셰프를 해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의사라면은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자른다거나 아니면 몸에 뭔가 이쁘게 치장을 하는 것을 만드는 것들, 인테리어, 한마디로 정밀 예리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와 유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을 곧 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귀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닭띠가 쥐띠를 만나면 일부 좋은 것도 있으나 가끔 가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의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닭띠가 쥐띠를 만나서 음주를 한다거나 이러면 다른 띠에 비해서 술 먹고 뭔가 사고가 난다거나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많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주팔자에 유가 있고 이렇게 쥐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닭이라는 글자는 곧 칼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칼을 휘둘렀을 때는 뭔가 막 휘두르면 우리가 칼을 쓰는 것도 좋게 쓰는 것과 안 좋게 쓰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잘못 휘두르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것이고, 칼을 제대로 휘두르면은 과거에는 보통 무관들이 칼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 이렇게 인을 얻게 되면은
한마디로 칼을 써서 본인의 권한을 얻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닭띠가 호랑이띠를 만나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닭은 곧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목을 이렇게 극해서 제물로 삼아서 이것을 곧 명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유와 인이 이렇게 팔자에 같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법무라던가 아니면 군인 경찰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세무나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 뭐 금융감독원 내지는 그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의 권력기관 같은데 근무하면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닭띠가 호랑이띠 사람을 만나면 제물로 삼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자칫 잘못해서 약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 둘은 이렇게 원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돈을 서로 벌면서도 미워할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망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닭띠가 호랑이띠를 다룰 때는 한마디로 권한을 얻게 돼서 나쁘진 않고 돈을 벌게 해줘서 일단 좋게 되는데 뒤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닭띠가 호랑이띠를 만나면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일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닭이라는 글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글자가 되는데 이 사, 즉 뱀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기 때문에 화는 금을 이렇게 극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을 만들어 가지고 겉에서도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 중에는 요 사 안에는 이렇게 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유에는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신이란 매울 신자, 신라면 할 때 신자. 그래서 요 두 개도 이렇게 합이 되기 때문에 겉에서도 합이 되고 내면적으로도 합이 되니까 서로 간에 뭔가 일을 도모할 때 협력이 잘 되고 합의를 잘 이룰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닭이 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문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 요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는데 칼도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본인이 뭔가 직급도 올릴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뭔가 권한을 받고 문서의 어떤 임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사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닭띠가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할 때라면 본인이 약간 날카로운 성향을 갖고 있다면 뱀띠를 만나서 조금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학 분야라든가 그렇게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할 때 특히 뱀이라는 글자가 사주팔자 자체에 있으면은 학식도 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 면에서 일단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닭띠가 뱀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사유축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글자가 됩니다. 뱀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이제 만약 닭띠가 뭔가 본인이 계획했던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같이 시작하는 그 파트너로서 어떤 사람이 좋을지 고려해 본다면 뱀띠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을 좀 더 관리할 수 있고 명예적인 측면도 올려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닭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칼을 잘 사용해야만이 한마디로 문무를 겸비한 그런 구조가 되니까 너무 자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인 팔자에 또 유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사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는 굳이 뱀띠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개띠가 만나면 좋은 띠 첫 번째는 바로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개띠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 이렇게 토가 되고요. 토가. 그다음에 돼지띠는 수가 됩니다. 수가. 그럼 당연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토가 수를 이렇게 극해서 제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명제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을 할 때 얻는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단독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 월급 말고 본인의 뭔가 배운 것을 활용한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개 안에는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술 중에 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화가 되는 것이죠. 정화. 자, 그 다음에 이 해라는 글자, 즉 돼지 안에는 해 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이건 수입니다. 수, 임수. 그래서 이제 술이 볼 때는 돼지가 돈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임수라는 글자가 본기, 즉 뭐냐면 가장 강한 기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술 중에 요 정화하고 해 중에 임수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게 합이 됩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즉 뭐냐면 이제 이 개띠가 돈을 끌어오는데 돼지띠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요 임수라는 글자가 돈이 되는데 그 글자가 요 안에 숨어 있다. 근데 얘를 갖다가 합해오는, 즉 끌어오는 자석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불러오는 기운이 뭐냐면 요 정이라는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정화라는 기운은 술이 볼 때, 술 중에 정화니까 이것은 뭐냐면 화생토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술을 기준으로 볼 땐 요건 인수가 됩니다. 인수. 즉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 거, 자격증,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전문 지식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띠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띠들보다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회에 능하다고 고전에 나와 있는데, 이 정화라는 글자가 인수, 학문이라던가 자격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전문 지식이 바로 이 해중의 임이라는 돈을 불러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고전에도 그래서 이 그 개띠가 한마디로 이 해를 만나면 강유의 조화를 이루어서, 한마디로 이제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의 그 조화를 이루어서 기술이나 기회로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술 중에 정이라고 하는 본인의 자격을 나타내는 요 한마디로 인가, 한마디로 임명장, 이런 것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요 돼지띠의 재물을 불러오는 기능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개띠가 본인이 뭐 자격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성취도 낮고, 전문 지식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돼지띠를 만나더라도 돈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죠. 즉 뭐냐면 돼지띠는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공부한 것과 뭔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합해서 정과 임이 이렇게 합하면은 그게 곧 목이 됩니다. 목이. 이걸 정임 합화 목이라고 하는데, 목이 되는데 이 목이라는 것은 또 돼지띠가 볼 때는 명예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잘만 쓰면은, 본인이 공부한 것을 잘만 쓰면은 돈을 불러오고 돈과 합해서 바로 자신의 또 명예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게 술과 해가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좋은 얘기로 하면은 수레를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의미해서 이렇게 술과 돼지가 만나면, 그러니까 뭐 개와 돼지가 만나면, 그러니까 술해가 만나면 곧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라고 일단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주팔자에 술과 해가 둘 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일들, 의학 분야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람의 명을 논하는 이런 어떤 명리나 철학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장인으로서 뭔가 기교를 가지고 돈을 버는 약간의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제 개띠가 돼지띠를 만나면은 서로 만약, 그러니까 본인의 팔자에 이 술도 있고 해도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본인이 이제 개띠가 되는데 돼지띠를 만나면 약간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 해라는 글자는 본인한테 돈이 돼서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술을 기준으로 요 해라는 글자를 보면 얘는 이제 이 개띠는 인호술 운동을 통한 화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운동. 근데 이 돼지띠는 굉장히 강한 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즉 뭐냐면 화운동을 끝내고 나오는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겁살이라고 합니다. 겁살. 즉 뭐냐면 자신의 운동을 이렇게 딱 가로막는 글자가 바로 겁살이 되는데, 특히나 술이 볼 때 이 해라는 글자는 겁살과 고진이 합쳐져서, 고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로울 꽃자를 쓰는 것인데, 보통 이제 호라비들, 한마디로 이제 그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고진과 겁살이 합쳐진 것을 고겁살이라고 합니다. 고겁살. 그래서 고전에는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개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돈을, 이게 겁살이니까 돈을 왕창 빼앗아 오는, 즉 뭐냐면 약간의 예기치 못한 돈을 버는 데는 유리한데 자칫 잘못 다루면 이렇게 흥망성쇠가 돈을 확 벌었다가 확 날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띠 같은 경우에는 돼지띠를 만나서 뭔가 일을 도모할 때 본인한테 돈을 갖고 오는 기운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서로 간에 약간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특히 이제 이 개띠가 다행히도
토가 술을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할 수 있어서 나쁘진 않으나 얘가 곧 겁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고 이러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호랑이띠는 당연한 건데 이 술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 합이 되니까 즉 자신의 어떤 명예를 불러오는 글자가 바로 이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이 술이라는 글자는 제가 기교가 귀하고 재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권한을 얻고 권력을 얻는 글자가 바로 호랑이띠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곧 목을 의미하고 즉 나무를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이 나무라는 것이 곧 건축을 할 때 기둥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한마디로 개띠가 만약에 건축이라던가 이런 쪽에 재능을 갖고 있다면 호랑이띠를 만나면 마치 넓은 평원에 한마디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형국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도 되고 그래서 합의도 잘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한마디로 이제 그 굉장히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바로 이 호랑이띠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개띠가 무언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시작의 기운이 필요한데 바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인호술 운동의 첫 번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곧 제가 지살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시작하면 좋을지를 고민한다면 호랑이띠가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 말띠가 있습니다. 말띠는 뭐 굉장히 괜찮은데 왜냐면 이제 말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라는 글자는 제가 토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화가 토를 이렇게 생하니까 본인한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 마치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띠가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술이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인호술 운동의 최상위 즉 뭐냐면 정점에 이르게 하는 장성 즉 뭐냐면 장군과 같은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말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안에 술 안에는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정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글자가 바로 이 말띠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인즉슨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자격이라던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전문 지식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게 바로 말띠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띠가 말띠를 만나면 자격의 상승을 꾀할 수가 있고 권한의 상승도 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특허를 취득하거나 뭔가 상표를 취득해서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자 한다면 말띠가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이 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저절로 딸려오기 때문에 이 말을 만나면 자신의 자격이 올라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이라는 글자가 딸려옴으로 인해 본인의 권한도 올라가고 명예도 상승하는 글자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돼지띠가 만나면 굉장히 좋은 띠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고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돼지띠가 인을 만나면 복과 수명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뭐 돼지띠가 호랑이를 만나서 뭐 100%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 이제 돼지띠한테 호랑이띠가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돼지라는 글자는 이제 해가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오행으로 이렇게 수가 됩니다. 수가. 그 다음에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는데 우리 아로하 씨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목이나 이 인이라는 글자는 앞으로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로 이제 변환해가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화라는 글자는 수가 볼 때는 수국화에서 이것은 뭐 재물 즉 돈이 되는 글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와 인은 이렇게 서로 합을 하는 존재인데 이런 것을 이제 육합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띠고 둘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계약 관계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하는데 이 호랑이라는 글자 자체가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곧 뭐냐면 이제 돈이 되는 계약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더군다나 이 수라는 글자는 무언가 겨울에 이렇게 응축돼서 응고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목이라는 기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띠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 생각했던 것들, 본인이 뭔가 기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움직이고 실현을 하게 해주는 띠가 바로 호랑이띠라고 봐도 무방하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숨을 나타내는, 우리가 수명을 나타내는 숫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 그래서 이 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이런 어떤 그 수명을 다루는 분야, 이런 명리와 같이, 그래서 명을 다루는 분야를 하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의학 분야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관해서 얘기하는 철학 분야도 나쁘지 않은데, 이 인이라는 글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권한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 서로 이렇게 합의되니까 이 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본인이 인간에 관해서 연구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 인을 이용해서 뭔가 권한을 얻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되고요. 더더나 이 인은 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은 곧 오행으로, 오행의 상으로 보면 교육, 건축 등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라는 글자는 수가 되는데, 수는 곧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해외를 의미하기도 하고 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 자체가 갖고 있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로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이라는 이 교육 분야와 합쳐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마련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이제 수를 갖고 있고 당연히 물을 갖고 있으면 이 사주팔자에서는 나무를 키워서, 즉 태양이 비추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렇게 태양이 비추면, 즉 뭐냐면 이제 자신은 물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의 물을 흡수해서 뭔가 위로 자라나갈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곧 호랑이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 호랑이가 좋으니까, 더군다나 인 중에는 이렇게 병화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으로. 그래서 요게 곧 한마디로 해가 볼 때는 재물의 역할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 뱀띠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는 곧 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는 곧 화를 제물로 삼는데 이 뱀띠 자체가 화가 됩니다. 그 자체가. 더군다나 이제 가끔 보면은 이 뱀이 해와 충이 돼서, 이렇게 이걸 사이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충이 돼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충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연을 갖고 있는 이 돼지띠인 내가 이렇게 수국화로 극할 수 있는 이 존재, 즉 뭐냐면 내가 뱀띠인데 해가 충하는 거하고, 즉 내가 돼지인데 뱀을 만나는 거하고는 양상이 틀리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곧 뭐냐면 이제 내가 수고 뱀이 화이기 때문에 수국화로 내가 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유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제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뱀띠를 만나면 돈이 되고 내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서 좀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띠가 뱀띠를 만나면 뭔가 돈을 벌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돈이면서 이 돼지가 볼 때 뱀은 곧 역마가 됩니다. 역마. 그래서 역마라는 것은 뭐 역마살이어서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전에는 역마를 얻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귀를 얻는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돼지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역동적이고 국제적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면, 특히 뱀띠의 인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영업해줄 사람이 되기도 하거니와 본인을 대신해서 외국과 소통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돼지한테는 뱀은 곧 역마이자 재물이 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돼지라는 글자는 사람의 수명을 나타내서, 보통 이제 돼지가 팔자에 하나라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다른 팔자보다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라는 글자는 곧 이렇게 문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문무백관할 때 문자가 되는데, 뭔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학식적인, 학문적인 재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라는 글자가 화를 만나면 한마디로 이완되면서 뭔가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 중에는, 요 해 안에는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갑은 이 수 안에서는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화를 만나게 되면 화가 이렇게 에너지를 줌으로써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겨울을 이완시켜서 요 안에 있는 갑이라는 글자가 올라오게끔 해주는 게 바로 사해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해를 충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보완하는 관계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충이 돼서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돼지가 뱀을 만나면 돈도 되고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무언가 자기만의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띠가 만나면 좋은 띠 마지막은 토끼띠가 있습니다. 토끼띠가. 근데 이제 고전에는 사실 돼지가 토끼를 만나면 약간 중명이 돼서 약간 안 좋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토끼를 만나면 제가 뭐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12신살의 개념에서 이 돼지는 토끼를 만나야만 이 정점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의 정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것을 장성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나 해와 묘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삼합, 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육합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성을 같이 띄고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글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봄의 정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물과 나무가 만나서 합을 이루어서 뭔가 완성되는 특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교육 분야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에 관련돼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묘라는 글자를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파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토끼띠를 만나면 이 만약에 돼지띠가 의학 분야라던가 아니면 이제 약간의 정밀하고 뭔가 이렇게 조각하고 만드는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외과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건강을 조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뭔가 정밀하고 예리하게 다루는 것에 지식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토끼띠를 만나거나 토끼해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자기한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돼지띠가 만나면 굉장히 좋은 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